대구에서도 지난 5월 인권 조례가 제정됐지만 전국 광역지방자치 가운데 내용이 가장 부실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특히 의료업의 내수 부진이 더욱 심각해 지역 대표 업종인 섬유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정체된 공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감사 시스템을 대폭 손질해 감사관실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중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이름도 경상도 사투리로 지어져 지역색이 강한 야시골목과 늑대골목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례가 대구에서도 지난 5월에 제정됐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거의 마지막으로 만든 건데요. 꼼꼼하게 만드느라 늦어졌나 했더니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30년 만에 되살아난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상인들의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설치됐지만 이젠 비장애인까지 훨씬 편해졌습니다. 계단은 아니기 때문에 힘도 덜 들고 많이 가깝고 많이 안전하잖아요. 횡단보도니까.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인권조례로 2007년 광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구와 인천, 제주도만 인권조례가 없었는데 지난 5월 대구도 인권조례를 공표하면서 오명은 일단 씻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인권조례는 A4 용지 기준으로 단 2장.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든 광주나 서울의 인권조례보다도 내용이 턱없이 부실하고 부산, 경북과 비교해서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일의 인권교육 실시 정도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다른 대부분 지역이 시행하고 있는 핵심 규정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모두 의무화하고 있는 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시장의 재량에 맡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설치를 재량으로 이제 두고 있으면 다음 이제 그 시장님께서 이쪽에 이제 관심이 별로 많지 않으면 인권위원회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은 그런 면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나 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배제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늦어놓으니까 좀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이러다 그가 서두르면 과정에서 좀 생략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내용적인 좀 부족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인권센터 설치나 인권영향평가 등 필수적인 조항이라도 넣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옷 사는 돈을 우선적으로 줄이면서 지역 산업의 한 축인 섬유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유통업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해 6월에 비해 5.9%의 매출이 감소했고 백화점은 같은 기간 4.6%의 매출이 줄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류 매출도 1년 사이 14.7%나 줄었고 백화점은 여성 캐주얼 6.7%, 남성 의류 12.4%가 각각 감소해 품목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비자들이 옷 사입는 것을 가장 많이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부진은 전국 의류업체에 원단 등을 공급하는 대구의 섬유업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 원단을 공급하는 이 업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야유회와 등산 모임 등 행사가 취소되면서 봄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했고 환율 인상으로 해외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년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이제 생산 자체가 20% 이상 지금 성장이 둔화되었고 그리고 작년보다도 재고 물량 자체가 한 배 이상 정도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염색업체들은 상황이 더 심각해 염색기계 2대 가운데 1대가 서 있을 정도로 일거리가 줄었습니다. 실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장 가동률은 평시 가동률 90%에 훨씬 못 미치는 77%에 그쳤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도 56.8을 기록해 지난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저가, 생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수를 많이 잠식을 하고 현실적으로 더 좋아질 만한 어떤 그런 호재들이 없다는 게 더 문제죠. 내수 부진과 고환율의 악재를 겪으며 위기에 내몰리는 섬유업체들은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의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나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시입니다. 대구시가 감사 시스템을 대폭 손질합니다. 정체된 공직 분위기를 바꿔놓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 감사관실의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정체된 공직 분위기에 일대 전환을 시도합니다. 실패나 책임이 두려워 도전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사후 면책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사전 면책 제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면책해준다는 걸로만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에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 면책뿐만 아니라 사전 면책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부서별 업무 흐름도를 파악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감사관실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일 처리가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면 원인을 감사해서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는 그런 부서와 담당자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쪽도 감사관실에서 40여 개로 분산돼 있는 민원 제안 창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민원인은 물론 내부에서도 처리 진행 상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자가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어느 처리 기간을 넘기지 않는지 그 모두가 이제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기한 안에 정확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입니다. MBC 뉴스 사승원입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북상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유관기관과 합동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태풍 대비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피해 우려 지역의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야영객이나 낚시꾼 철수 조치 같은 적극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군부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과는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태풍 피해 예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상주의 한 교회 수련원 천장이 내려앉아 수련활동 중이던 학생과 인솔교사 1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 역시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상주의 한 수련원 2층 천장이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철골 구조물에 고정시켜놨던 합판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30대 임산부와 3살짜리 아들이 쉬고 있었지만 재빨리 몸을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끝에 있어서 그냥 피해서 괜찮았어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쪽으로 가서. 나머지 참가자 120여 명은 바로 아래 1층에서 수련 활동에 참가 중이어서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수련원에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소속 교회 어린이와 인솔자 128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여름 캠프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코너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무도. 사고가 난 2층은 430제곱미터, 130평 규모의 강당 건물로 불과 열흘 전 준공됐습니다. 역시 부실공사가 원인입니다. 천장이 매달 4.5대 이상. 그다음에 그 간격을 가는 간격을 90cm 이하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막 매달 80 이랬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됐는데도 상주시에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면 허가나 사용 승인 과정에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서류만 보고 허가가 되는 거죠. 경찰은 현장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건축주와 시공업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유통업계의 강자인 대기업들이 편의점 업계에 새로 진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편의점이 동네 슈퍼마켓과 상호 보완적이었다면 이번에는 골목 상권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투와 골목 상권의 위기를 다룬 대구문화방송 시사톡톡 토론 내용을 김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공생관계였다면 이번에 편의점 진출에 나선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경우 사정이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골목에 들어와가지고 슈퍼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을 다 판매할 겁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통닭 조각도 팔 거고 일회용 세탁기도 갖다 놓을 거고 가진 거 다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이게 골목의 상권이 슈퍼만 죽는 게 아니고 통닭집, 분식집, 세탁업, 자전거점 이게 싹쓸이 될 겁니다. 규제해야 한다는 호소에 대해 법적 규제도 어려울 뿐더러 대형마트 의무적으로 한 달에 2번 문 닫게 한들 실제 효과가 적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저 동감을 합니다만 결국에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대형마트의 의무 영업일을 주고 했을 때 그 소비자들이 그 한 달에 2번씩 그 문을 닫게 되는 그 날에 과연 재래시장을 찾게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낙수 효과가 그래 없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법적 규제가 힘들다면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노인복지 문제,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가 다 동시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가게를 안 하시면 뭘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을 동시에 전체 파급 효과까지 염두에 두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계획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골목 침투와 위기의 골목 상권을 다룬 대구 MBC 시사톡톡은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17명이 지난해 9월 부임한 교장이 학교나 회식 자리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여교사의 손을 잡거나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말을 했다며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 해당 교장은 의혹 전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골목길을 소개하는 연중 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경상도 사투리로 이름이 지어진 야시골목, 그리고 그 옆에 형성된 늑대골목을 소개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는지 그 궁금증을 권윤수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대구 동성로 주변에는 동성로를 큰 줄기로 해서 가지가 나듯이 특화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늑대골목과 야시골목에 대해 오정민 시인과 함께 알아봅니다. 야시라는 것은 경상도 사투리로 예쁜 아가씨, 예쁜 여자, 멋쟁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동성로에서 가장 한적한 곳, 또 골목이 있는지 없는지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1990년대 젊은 여성들을 위한 옷가게들이 모여들면서 입에서 입으로 야시골목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패션 감각을 가진 젊은 사업가들이 예쁜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면서 소문이 나서 그때부터 야시골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뒤로 그때부터 여기는 멋의골목이 되었어요. 지금은 의류 상권이 빠져나가고 손관리 전문점들과 액세서리 전문점, 미용실 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손톱이 관심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아무래도 남성분들이랑 여성분들 같이 커플들이 오셔가지고 이색 데이트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요즘 시대에 요즘 이 젊은 사업가들, 젊은 친구들이 고객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리고 손재주가 있어야지 승부가 되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예쁘고 그래요. 야시골목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늑대골목이 있습니다.
늑대는 남성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야시골목 옆에서 늑대 골목이 나란히 같이 있었는데요. 이 골목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곳은 주로 10대에서 20대 그 남성,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골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만들기, 근육질 남성들이 이제 몸을 조금 크게 해서 오면 요즘 슬림핏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즈가 맞는 옷이 없어요. 그 정도로 유행에 민감해요. 하지만 최근 대형 의류 매장들이 생겨 골목 상권에 다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이 골목과는 그 차원, 운치가 다르고 정치가 다른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업가들은 이 골목을 문화를 담고 의미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이 골목을 활용해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늑대와 야시골목을 힘차게 자신 있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층에서 최신 유행하는 패션과 미용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야시골목과 늑대골목. 당당한 젊은이들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수입니다. 경상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공급 중인 구제역 백신은 우리나라와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효능을 검증한 제품이라면서 2010년과 2011년 구제역 발생 때도 이 백신으로 구제역을 종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동네 한 바퀴 정미역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의미 있는 행사장에 나왔는데요. 바로 다문화 가족 부부와 자녀들에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항공권과 최저비 70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한국 와서 5년 됐는데 3년 좀 넘어야 고향 갔어요. 부모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한번 베트남 가다 오면 더 좋겠어요.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어머니 나라 친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주 그 모국 방문의 뜻이 있고 지금까지 185가정을 했는데 이번에 24개 가정이 떠나는 거죠. 뭐 필리핀, 캄보디아 이렇게 중국에서 가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사업을 농협본부와 같이 공동으로 풀어서 지속하실 것입니다. 요즘 복숭아가 제철 과일이죠. 경산복숭아 품목별 연구회가 마련한 제1회 도도데이 행사가 경산시 남매근린공원 분수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경산복숭아가 아무리 재배를 잘해도 소비자가 찾아야 복숭아 발전되는 거지. 그래서 소비자가 찾도록 이렇게 노상에서 이런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산복숭아 품목별 연구회는 해마다 8월 1일을 도도데이로 정해 앞으로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5개 기관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 경북대병원, 라스가스 한국지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대구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몸 튼튼 꿈 튼튼 지원 사업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정미옥입니다. 포항에서 열리고 있는 제11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과 포항 운하 일대에서 열리고 울진에서는 울진 워터피아 페스티벌과 뮤직팜 페스티벌이 엑스포공원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또 영덕에서는 2014 황금은어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50천 둔치에서 열리며 울진군 북면 11영 마을에서는 제3회 울진 11영 등금쟁이 축제가 내일까지 펼쳐집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1조 원 규모의 도청 이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원안을 변경해 도청 이전 터 매입 비용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청 이전 특별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수정안대로 추진하면 경북도청과 충남도청을 합해 2,300억 원에서 2,5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 국비 부담이 줄어 특별법 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대구와 경북, 대전, 충남 등 4개 시도가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이후 단행된 새누리당의 후속 당직자 인선에서 당 사무총장에 경북의 김태환, 이병석, 장윤석, 대구의 유승민 등 대구 경북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고위에 대구 경북 의원이 없어 중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 연구원장은 원외 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김무성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한 삼선의 권오을 전 의원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가 개교 34주년을 기념해 오늘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미국과 태국, 우리나라의 석학들과 세계 자연보호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주요 화두로 떠오른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